이번 시간에는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개념과 구조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학습 목표는요, 첫 번째, 데이터베이스 개념에 대해 이해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즉 DBMS,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오라클 데이터베이스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구조에 대해 저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데이터베이스 개념 이해 부분입니다. 데이터베이스는 유용한 데이터의 집합을 데이터베이스라고 하고요. 데이터베이스 예를 들면 학사관리라든가 도서관리, 이런 일련의 데이터의 집합들로 이루어진 부분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정보는요, 검색, 수정, 삭제에 용이해야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이전에 기존에 저장했던 파일 시스템이 가지는 문제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시스템은요, 데이터가 독립적이지 못하고 데이터가 서로 종속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파일 시스템의 문제는요, 데이터가 중복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데이터베이스는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데이터의 중복을 피해야 하는데요, 그런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요. 또한 어떤 동일한 수준에서 데이터에 대한 보안이 필요합니다. 보안성이 있어야 되고요. 데이터는 또한 경제성이 있어야 됩니다. 저장되는 공간에 대한 비용 절감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몇 개의 데이터만 저장을 했는데도 공간을 많이 차지하게 된다면 상당한 높은 코스트를 요구하게 되겠죠. 네 번째는요,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의 무결성입니다. 데이터가 정확성을 유지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존의 데이터베이스 이전의 파일 시스템은 이런 부분들에서 좀 문제점이 발생을 했습니다. 데이터베이스의 정의 부분입니다. 데이터베이스는 통합된 데이터, 즉 데이터베이스는 똑같은 데이터가 원칙적으로 중복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하며, 데이터의 중복은 일반적으로 관리상의 복잡한 부작용을 초래하게 됩니다. 두 번째, 저장된 데이터라는 거죠. 컴퓨터가 접근할 수 있는 기억 매체에 저장된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주로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관리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요, 운영 데이터라는 것입니다. 오퍼레이셔널 데이터다. 존재 목적이 명확하고 유용성을 지니고 있는 데이터를 말합니다. 즉, 단순히 데이터를 모아놓은 개념이 아니라 병원 관리를 위한 데이터 구축과 같은 어떤 목적이 분명한 데이터여야만 한다는 의미입니다. 네 번째는 공용 데이터라는 것입니다. shared 데이터인데요, 여러 사용자들이 서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공유 가능한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통합된 데이터다, 저장된 데이터다, 운영 데이터다, 공용 데이터다. 이 네 가지가 바로 데이터베이스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데이터베이스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데이터베이스는 실시간 접근성이 있어야 합니다. 리얼타임 액세서빌리티. 다수의 사용자의 요구에 대해서 처리 시간이 몇 초를 넘기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내가 데이터를 요구할 때 즉각적으로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특정한 데이터를 가져오는데 너무 처리 시간이 오래 걸린다면 접근성이 떨어지게 되겠죠. 두 번째는요, 지속적인 변화입니다.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데이터는 최신의 정보가 정확하게 저장되어 처리되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동시 공유 기능입니다. 동일 데이터를 동시에 서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내용에 대한 참조 부분입니다. 데이터베이스 내에 있는 데이터 레코드들은 주소나 위치에 의해 참조되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값에 따라 참조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네 가지 데이터베이스의 특징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데이터베이스 특징은 실시간 접근성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지속적인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동시 공유 가능해야 되고요. 네 번째는 내용에 대해 참조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BMS, 즉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입니다. 데이터베이스는요, 기업이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해야 하는 데이터의 집합입니다.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은요,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입니다.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편리하게 저장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검색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주는 일종의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되겠습니다. 오라클이 바로 이 DBMS의 한 분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를 공유하여 정보의 체계적인 활용을 가능하게 해야 되고요. 응용 프로그램과 데이터베이스의 중재자로서 모든 응용 프로그램들이 데이터베이스를 공용할 수 있게끔 관리해주는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지금 현재 DBMS,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굉장히 여러가지 종류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MS사에 SQL 서버가 있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오라클 데이터베이스가 있을 수 있고요. 사이베이스, 인포믹스 이런 대형 데이터베이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소형 DB로 또 여러가지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자,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RDBMS의 약자인데요. Relational, 즉 서로 연관이 있다는 의미겠죠.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은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DBMS가 되겠습니다. 오라클, 사이베이스, 인포믹스, MySQL, 액세스, SQL 서버 이 모든 DBMS가 전부 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입니다. 자,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장점은요, 작성과 이용이 비교적 쉽고요, 확장이 매우 용이합니다. 처음 데이터베이스를 만든 후 관련되는 응용 프로그램들을 변경하지 않고도 새로운 데이터 항목을 데이터베이스에 추가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은요, 정보를 테이블 형태로 저장하는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테이블은 2차원 형태의 표처럼 볼 수 있도록 로우, 행과 칼럼, 즉 열로 구성을 합니다. 여기 샘플을 보시게 되면 테이블 이름이 depth, dpt라는 테이블이 있고요. 여기에서 dpt-no, depth number, dname, loc 이거는 전부 다 칼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각각에 있는 로우, 값들이죠. ship, accounting, 뉴욕. 자, 이와 같은 것들은 전부 다 로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특징은요, 테이블 형태로 저장을 하고요. 테이블은 행과 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뎁트 테이블은요, 4개의 로우와 3개의 칼럼으로 구성된 테이블이 되겠습니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딕셔너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객체를 정의하게 되면 그 객체가 가진 메타데이터의 정보가 저장되는 곳, 이것이 바로 데이터 딕셔너리가 되겠습니다. 사용자에 의해서 추가, 삭제, 수정되지 못하며 오로지 오라클 시스템에 의해서만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엔 SQL입니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관련된 표준 검색 언어, 사용자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연결시켜주는 표준 검색 언어로 SQL이라는 표준 언어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SQL은 Structured Query Language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 내용을 한번 핵심 키워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는요, 기본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구조로 무엇을 사용한다라고 했죠? 네, 그렇습니다. 테이블을 사용합니다. 두 번째, 테이블은 표처럼 볼 수 있도록 가로와 가로로 구성합니다. 자, 뭐가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컬럼과 로우, 행과 열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는요,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의 저장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의 저장 구조는요, 저희가 어드민 과정에서 매우 자세하게 살펴보게 됩니다. 이번 SQL 기본 과정에서는요, 간단한 형태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의 저장 구조에 대해서 저희가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데이터를 처리하는 부분을 구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요. 자, 데이터가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는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프로세스가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에 여기 이제 사용자죠. 사용자가 데이터를 요청하는 프로세스가 되겠습니다. 자, 이 구조대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자, 사용자가 데이터를 프로세스를 통해서 데이터를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이쪽 서버 쪽이죠. 서버 측 프로세스가 데이터를 요청을 하고요. 요청된 데이터를 가져와서 요청한 쪽으로 데이터를 보내게 되겠죠. 그런데 만일 이런 형태의 구조로 데이터를 처리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요, 사용자가 많게 되면 상당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죠? 바로 이 디스크죠. 이 파일이죠. 이 디스크에 대한 IO가, 인풋 아웃풋이죠. IO가 매우 빈번히 발생해서 퍼포먼스에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데이터 요청을 하는 게 유저가 뭐 하나가 아니라요, 여러 개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죠. 여러 유저가 이 데이터를 요청을 하게 되면 요청할 때마다 계속해서 IO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처리하게 되면 상당히 퍼포먼스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형태를 취하지 않고요. 요 중간에 여기 보시게 되면요, 메모리와 프로세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자, 메모리라는 걸 하나를 둬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구조를 따르게 됩니다. 자, 데이터를 사용자가 요청을 하게 되면요,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게 됩니다. 프로세스가 데이터를 가져와서 가져온 데이터를 메모리에 올리게 됩니다. 즉, 사용자의 요청 데이터를 메모리에 저장하고, 또한 동일한 데이터에 대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메모리에 있는지 확인하고, 만약에 있게 되면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를 전송해주는 이와 같은 형식을 취하게 됩니다. 자, 이것의 장점은 바로 우리가 앞에 봤던 이 디스크에 대한 IO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부분을 현격하게 줄여주는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자, 동일한 데이터에 대해서 데이터의 요청이 여러 개의 데이터 요청이 있다고 가정하면요, 아까 모델에서는요, 디스크에서 디스크 IO를 통해서 데이터를 이렇게 가져왔다면 지금은 메모리상에서 그대로 데이터를 가져오는 형식을 취하기 때문에 디스크에 대한 IO를 현격하게 줄여주게 됩니다. 자, 오라클 인스턴스는 바로 이 메모리와 데이터 요청을 처리하는 프로세스, 이 두 개의 집합을 합쳐서 바로 오라클 인스턴스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플러스 프로세스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라클 인스턴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베이스는 바로 물리적인 공간의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실제 디스크에 저장된 데이터가 되겠죠. 그래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는 크게 데이터베이스와 그 다음에 오라클 인스턴스,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저희가 좀 더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에서 이 부분이죠. 요게 바로 이제 메모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 살펴봤던 요 메모리 영역. 자, 이 부분이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의 메모리 인스턴스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 메모리는요, 바로 이제 다른 말로 공유 메모리다. 그래서 SGA로 약으로 불려지게 됩니다. 다음에 이 프로세스 부분인데요. 자,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보면은 프로세스가 이렇게 여러 개의 프로세스들이 있습니다. 서버 프로세스, DB라이터죠. DBWR, DKPT, ARCO, 그 다음에 LGWR, PMON, SMON 같은 이런 여러 개의 프로세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바로 이제 메모리와 이 프로세스들을 합쳐서
바로 오라클 인스턴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파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의 구조를 좀 더 저희가 확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라클 구조, 오라클 서버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합적인 정보 관리를 위한 객체 관경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고요. 오라클 인스턴스와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자, 오라클 인스턴스는요, 우리가 바로 앞에서 살펴봤듯이요, 백그라운드 프로세스와 메모리 버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메모리 영역, 이 부분을 갖다 SJ, 시스템 글로벌 에리아의 약자입니다. SJ라고 명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오라클 프로세스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합쳐서 뭐라고요? 오라클 인스턴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요, 저희가 시스템 글로벌 영역, SJ죠. 시스템 글로벌 에리아에 대해서 저희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의 모든 사용자의 제어 정보와 데이터를 포함하며 사용자가 실행하는 SQL면에 대해 검색 또는 변경되는 테이블 데이터를 저장하는 오라클 서버의 공유 메모리 영역을 SJ라고 합니다. 하나의 SJ와 오라클 프로세스가 하나의 오라클 인스턴스를 구성하게 됩니다. 오라클은 인스턴스가 시작될 때, 즉 오라클 서버가 시작될 때 자동으로 SJ를 위한 메모리를 할당을 하고요. 인스턴스를 셧다운하게 되면, 종료하게 되면 운영체제가 메모리를 회수하게 됩니다. SJ는요, 또한 여러 사용자가 공유하게 됩니다. 자, SJ 영역 한번 좀 더 자세하게 보게 되면요, 이 SJ는요, 데이터 버퍼 캐시, 로그 버퍼, 공유 풀, 그 다음에 라지 풀로 구성이 됩니다. 자, 먼저 공유 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shared 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공유 풀은요, 라이브러리 캐시와 데이터 사전 캐시, 데이터 딕셔너리 캐시, 그리고 버퍼로 구성이 됩니다. 먼저 그 라이브러리 캐시는요, 공유 SQL 영역, PL SQL 프로 시저 및 패키지 영역, 제어 구조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요. 공유 SQL 영역은요, SQL 문장 하나를 실행하는 데 이용된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동일한 SQL 문장을 실행하는 프로세스들 간의 정보를 공유하고요. 완전히 동일한 문장만 같은 메모리에 위치하게 됩니다. 다음에 데이터 사전 캐시인데요. 데이터베이스와 그 구조, 테이블과 뷰의 이름, 테이블의 컬럼명, 데이터의 유형, 모든 사용자의 권한이 저장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데이터 버퍼 캐시가 되겠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버퍼 캐시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유풀 영역을 저희가 살펴봤고요. 공유풀 영역.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이 공유풀 영역을 먼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이 버퍼 캐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 버퍼 캐시는요, 디스크로부터 읽어온 블록 단위의 데이터에 대한 복사본을 보관하는 메모리 영역이 바로 데이터 버퍼 캐시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유저가 어떤 SQL 문장을 실행을 하게 되면요, 디스크로부터 데이터를 쭉 읽어오게 됩니다. 읽어와서 이 부분을 읽어온 데이터의 복사본을 이 데이터 버퍼 캐시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즉, 사용자가 실행한 SQL 문에 정의된 테이블이 존재하는 데이터 파일로부터 테이블을 읽어서요, 저장하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데이터 수정이 일어나기 전에 데이터를 보관하는 before 이미지 영역과 수정한 후에 데이터를 보관하는 after 이미지 영역으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자, 캐시 실패라는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캐시 실패는 데이터를 처음 액세스하면 서버 프로세스는 디스크로부터 데이터를 읽어 캐시에 올리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을 살펴보게 되면요, 자, 사용자가 데이터를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서버 프로세스가 데이터 파일에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데이터 버퍼 캐시에 이렇게 올리게 되겠죠. 자, 이와 같은 구조에서
그 데이터가 만약에 사용자가 요청을 했을 때 데이터가 없으면, 버퍼 캐시에 동일한 데이터가 없으면, 데이터에서, 데이터 파일에서 데이터 버퍼 캐시로 데이터를 올리게 되고요. 만약에 동일한 요청 데이터가 데이터 버퍼 캐시에 존재하게 되면 디스크에 대한 IO가 일어나지 않고요. 버퍼 캐시에 저장된 데이터를 그대로 사용자 측에서 가져가게 되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캐시 실패라는 건요. 데이터를 처음 액세스하게 되면 서버 프로세스는 디스크로부터 데이터를 읽어서 캐시에 올리게 됩니다. 캐시 적중이라는 건 데이터를 액세스할 적에 이미 캐시에 데이터가 존재한다면 메모리에서 직접 데이터를 읽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데이터 버퍼 캐시의 사이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데이터 버퍼 캐시의 크기는요, db 언더바 블락 언더바 사이즈라는 것과 곱하기 db 언더바 블락 언더바 버퍼스의 곱한 값이 바로 데이터 버퍼 캐시의 크기가 되겠습니다. 데이터 버퍼 캐시의 크기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요, db 언더바 블락 언더바 사이즈라는 건 여러분들이 설치할 적에 이 값을 주게 되는데요. 한번 설치하게 되면 이 값은 변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반면 db 언더바 블락 언더바 버퍼의 이 크기는, 이 값은 오라클 파라미터 값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변경해서 이 버퍼 사이즈를 조절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엔요, 리드로그 버퍼와 라지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드로그 버퍼는요, 말 그대로 로그 버퍼입니다. 데이터베이스에서 일어난 모든 변화를 저장하는 메모리 공간, 이 부분이 바로 리드로그 버퍼가 되겠고요. 데이터베이스에서 발생한 모든 변화는 로그라이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프로세스자 백그라운드 프로세스가 되겠습니다. 오라클의 백그라운드 프로세스가 되겠습니다. 자, 오라클 구조상에서 보시면, 여기 지금 보시면 연결 구조가 로그 버퍼와 로그라이터가 바로 로그 버퍼에 있는 데이터를 메모리에 저장된 거를 리드 로그 파일에다가 저장시켜주는 로그라이터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 발생한 모든 변화는 로그라이터에서 리드로그 파일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리드로그 버퍼는요, 데이터베이스의 변경사항 정보를 유지하는 SG에 있는 버퍼가 되겠습니다. 다음 리드로그 버퍼의 크기는 오라클 파라미터에서 또 값을 지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로그 언더바 버퍼라는 파라미터 값을 변경하시면 리드로그 버퍼의 사이즈를 여러분들이 변경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엔 라지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지풀은요, 데이터베이스 관리자가 필요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선택적인 메모리 영역이 되겠습니다. 많은 메모리를 필요로 할 경우 설정해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이 메모리 인스턴스, 오라클 메모리 인스턴스를 살펴봤습니다. 메모리 인스턴스는요, SJ라고 얘기를 하고요. SJ는 데이터 버퍼 캐시, 로그 버퍼, 공유 풀, 라지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오라클 전체적인 오라클 시스템의 구조 부분인데요. 네, 여기 메모리 부분과 각종 프로세스,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파일로 구성이 되게 되는데요. 자, 이번에는요, 저희가 이 프로세스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세 가지 물리적인 구성 요소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요, 프로세스, 메모리, 파일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자, 프로세스는요, 자, 백그라운드 프로세스와 사용자 프로세스, 그리고 서버 프로세스로 구성이 됩니다. 자, 메모리는 저희가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요, 공유풀, 시어드풀, 데이터 버퍼 캐시, 로그 버퍼, 라지풀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자, 파일은요, 데이터 파일, 컨트롤 파일, 리드로그 파일, 파라미터 파일로 구성이 됩니다. 자, 오라클 프로세스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프로세스는요, 메모리의 상주에 있는 실행 중인 프로그램을 바로 프로세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오라클 프로세스의 종류는요, 유저 프로세스와 오라클 프로세스로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클라이언트에서요, 사용자 프로세스죠. 클라이언트에서 데이터를 요청을 하게 되면요, 서버 프로세스가, 자, 오라클 서버죠. 오라클 서버는요, 바로 메모리와 각종 백그라운드 프로세서로 구성이 되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파일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유저가 사용자 프로세스에서 데이터를 구성하는 이런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자, 먼저 사용자 프로세스, 유저 프로세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저 프로세스는요, 프록시, 자, 오라클에서 제공해주는 C 응용 프로그램 언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프록시나 C++ 같은 응용 프로그램이나 혹은 엔터프라이즈 매니저, 오라클 툴이죠. 오라클 툴을 실행할 때 사용되는 프로세서, 이걸 갖다 유저 프로세서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용자가 실행시킨 SQL문을 서버 프로세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용자 프로세스에는요, 데이터베이스 접속 시 사용된 사용자 이름과 패스워드 정보, 접속 시간 등의 정보가 저장이 되게 됩니다. 다음에 오라클 프로세서가 되겠습니다. 자,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기동하기 위해 필요한 프로그램들이고요. 자, 오라클 프로세서는요, 크게 서버 프로세스와 백그라운드 프로세스 두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자, 이 중 서버 프로세스는요, 데이터베이스 내의 물리적인 구조, 즉 디스크에 저장된 데이터와 메모리 구조, SJ 영역 사이를 관리하는 프로세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림상에서 여기 서버 프로세스는 여기에 위치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백그라운드 프로세스인데요. 백그라운드 프로세스는 바로 이 부분들이 바로 백그라운드 프로세스가 되겠습니다. 자, 물리적으로 저장된 데이터를 메모리, 즉 데이터베이스 버퍼 캐시 쪽이죠. 메모리에 올리는 역할을 하는 프로세스가 바로 백그라운드 프로세스가 되겠습니다. 자, 정리하면 서버 프로세스가 하는 역할을 좀 더 보시게 되면요. 서버 프로세스는 자, 먼저 구문 분석을 하고요. 구문상이 정확한지, 보안상 액세스가 가능한지, 또한 구문, SQL 구문에 대해서 가장 최적화된 실행 계획 수립을 하는 게 바로 서버 프로세스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실행 부분인데요. 문장의 데이터를 SQL 문장에 대해서 실행을 하고요. 데이터를 읽기와 변경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다음에 이제 인출, 패치하는 부분인데요. 자, 이 부분은 이제 만약에 SQL 구문이 select 구문일 경우에 그 결과를 사용자에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서버 프로세스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문 분석, 파싱, 그 다음에 execute, 패치 이 세 가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서버 프로세스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백그라운드 프로세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그라운드 프로세스죠. 자, 백그라운드 프로세스는요,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의 현재 상태를 모니터링하거나 사용자가 실행한 SQL문을 처리해주는 프로세스가 되겠습니다. 자, 5개의 필수 백그라운드 프로세스와 그 외에 다수의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필수 백그라운드 프로세스는요, 오라클 인스턴스가 가동될 때 시작하고요, 인스턴스가 중지되면 정지되는 프로세스가 되겠습니다. 필수 백그라운드 프로세스는요, 데이터베이스 기록기, 데이터베이스 라이터, DBWR이 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라이터 프로세스가 있고요, 로그 기록기, 로그라이터라고 그러죠. 로그라이터 프로세스. 다음에 시스템 모니터링, 전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대해서 모니터링하는 그 S몬이라는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시스템 모니터 프로세스. 프로세스에 대해서 모니터링하는 프로세스가 되겠습니다. 자, 프로세스 모니터죠. P몬이라는 게 있습니다. P몬, 프로세스 모니터 프로세스. 다음에 체크포인트 프로세스. 요 5가지를 바로 필수 백그라운드 프로세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타 백그라운드 프로세스는요, 이와 같은 프로세스들이 있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오라클 이 전체 구조 부분은요, DB 어드민 과정 때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백그라운드 프로세스를 쭉 살펴봤는데요. DBWR 프로세스, 데이터 파일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역할을 해주고요. 자, DKPT는 바로 컨트롤 파일과 데이터베이스를 핸들하는 프로세스가 되겠습니다. 로그라이터는 리드로그 파일에 대해서 라이트 해주는 프로세스가 되겠고요. P몬이나 S몬, 시스템을 전체 이 프로세스에 대해서 모니터링하는 프로세스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는요, 기업이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해야 하는 데이터의 집합이 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은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편리하게 저장하고 또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검색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주는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되겠습니다. 자, 오라클은요,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죠. 프로세스와 메모리와 파일로 구성이 됩니다. 자, 프로세스에는요, 백그라운드 프로세스와 사용자 프로세스, 그리고 서버 프로세스로 구성이 됩니다. 메모리는요, 공유풀, 시어드풀, 데이터 버퍼 캐시, 로그 버퍼, 그 다음에 라지풀로 구성이 됩니다. 파일에는요, 데이터 파일, 컨트롤 파일, 리드 로그 파일, 파라미터 파일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